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2월 27일 선거법을 통과시킨 국회 패트 전국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통과된 그래서 내년 4월 15일 날 적용될 선거법의 파장, 후폭풍, 뒷얘기, 예상 그리고 과연 누가 이겼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끝으로 간략하게 이제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또 날치기 강도와 같은 행동으로 기습 상정시킨 공수처법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망 분석해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언론 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12월 27일 오후 4시 반쯤에 문희상 의장이 한국당 의원들이 인간띠를 결성하고 국회의장의 석과 주변을 갖다가 에워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희상 의장이 국회의장석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한 5분간 실랑이라고 물러나고 다시 하다가 결국에는 올라가서 땅땅땅 했는데 참 기가 막히죠.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건 아니죠, 국회법에 안 맞죠 해도 불구하고요, 아마 임시회 열어서 의사일정 1호 회기 안건보다도 먼저 다른 회기 안건을 상정시켜서 처리해버린 아마 최초의 국회의장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최악의 악질 국회의장이다. 너무도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수치스러울 정도로 행정부 대통령의 앞제비 노릇을 한 정말 최악의 국회의장이다. 그 모습을 우리가 정말 슬프게도 같이 목도했습니다. 아무튼 의사일정 1항으로 참나 필리버스터가 끝난 선거법을 올려서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요. 자, 선거법을 상정을 하니까 한국당에서 정말 버티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표결 방법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명으로 전자투표로 한 5초 만에 딱 끝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걸 인사 문제하고 마찬가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하자라는 안건을 제출했죠. 그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 선거법을 처리하자라는 수정안을 제출해서 그게 대해 표결을 했습니다. 당연히 부결됐죠. 근데 거기서 그게 통과됐으면은 무기명으로 선거법을 투표하니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바로 여기에 또 하나의 묘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 처리해서 156표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슨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데요, 이건 준 연동형도 아니고 괴물입니다. 괴물. 고양이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무슨 살쾡이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엉망진창으로 됐는데, 아무튼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그 법에 따라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선거를 치릅시다. 누가 이겼습니까? 민주당이 창당하지 않는 한 비례한국당이 만들면은 비례한국당이 승리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방법을, 어떠한 경우의 수를 놓고 우리가 분석하고 전망하고 상정해 놓고 보더라도 비례한국당을 정식으로 출범시켜서 21대 총선에 임하면 비례한국당에서 모자를 씌운 30석 중에서 정당 득표율 30%? 25%만 잡아도 이 30석 중에서 한 20여 석을 비례한국당이 몽창 가지고 올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또 100석 가까이 되면은 한국당이 1당이 됩니다. 나중에 두 당 합치면 되니까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두 번째의 말씀을 드리면은, 선거법이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이 파장이라고 할까요? 지금 파장이 오히려 민주당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정상 이렇게 됩니다.
27일 날 저희들 억지로 통과시키고 28일 밤 12시 밤 자정 땡땡 밤 자정까지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은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또 공수처법을 상정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법 통해서 상정시켰기 때문에 상정시켜서 거기서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바로 28일 24시 땡땡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나면 29일 날 하루 쉬고 30날 저들이 임시국회를 소집 요구해서 30날 이 공수처법 표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금 벌벌벌벌 지금 떨고 있는 것이 선거 결과는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창당을 해서 한국당 후보는 지역구에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는 한국당은 한 명도 내지 않고 비례한국당에 또는 뭐 내도 뭐 너댓 명이나 이렇게 내고 비례한국당에 전원 출마시키면은 무조건 비례한국당이 제1당이 됩니다. 비례한국당이 이 비례 의석에서는 다 먹고 그다음에 한국당이 지역구에서 100석 넘나드는 이 의석을 갖다가 차지하게 되면은요, 딱 합치면은 통합하면 합당하면 바로 한국당이 제1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문희상 의장의 날강도 같은 그런 의사 일정 강행에 대해서 우리가 분통을 터뜨리고 지금 분노하고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지만은 기분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당 의원들에게 용기를 북돋주고 공수처를 갖다가 더 대응 잘할 수 있도록 한과 동시에 지역구에서 표를 몰아주면 되는 겁니다. 예? 물론 지역구에 전국의 253개 선거구에서 호남지역 20몇 개 하고 비례대표 47석하고 뺀 나머지 한 합치면은 70, 80석 정도 가까이 되겠죠. 80석 정도 제외하고 의석수 300석 중에서 220석 중에서 아니면 지역구만 봅시다. 자, 지역구 253석 중에서 호남 지역 빼고 한 220석 중에서요. 한 150석 한국당한테 몰아주면 됩니다. 보수 정당에게 한국당, 우리공화당, 그리고 뭐 새로운 보수당 이거 다 통합이 안 되면은 단일 후보를 해가지고 이 보수 성향 정당한테 우리 국민들이 다 150석 몰아주면 바로 과반 정당 되는 겁니다. 정 안 되면요 120석만 몰아줘도요 비례대 의석수 합치면은 한국당이 1당이 아니라 아예 과반 의석 딱 차지합니다. 그러면 과반 의석 돼가지고요 우회 권력 딱 차지하면은 바로 문재인은 완전히 레임덕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예산 추경 없고요. 추경 안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과반 차지했는데 선심성 추경 무슨 일자리 기금 추경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안 하고 예산 갖다가 슈퍼 예산 512조 갖다가 너희들이 불법으로 통과시킨 거 갖고 잘 알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유권자들께서 또 시청자들께서 너무 실망할 것 없이 보수 성향의 보수 정당의 표 몰아주면 된다.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분석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그 내년 4월 선거에서 문제고 그 전에까지 국회에서는 이 비례 47석을 놓고 얼마나 전략적으로 많이 먹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당을 비례 의석에 몇 명이나 출마시키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비례 한국당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많이 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되는데 민주당이 쩔쩔 매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정의당하고 그 다음에 손학규 대표의 바른미래 잔류파 한 10여석 호남석이 10여석 이 사람들이 이 도토리 정당 중에서 가장 등치가 큰 이 두 개 그룹이 그 다음에 대한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8석 되기 때문에 이 세 그룹이요 이 캡을 씌운 비례의석 30석 중에서 비례한국당이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닥쳤던 개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당들이 앞으로 남은 공수처법 통과의 일정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안 해줄까봐 지금 민주당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전전긍긍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정말로 비례민주당을
안 만들 수가 없는데 지금은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갔다가 그 시체 말로 솔직히 좀 격한 말로 이 도토리 정당 30석한테 사기를 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비례민주당 안 만든다. 우리 비례민주당 안 만들 테니까 염려 말고 공수처 협조해 주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군소 정당들이 이 말을 갖다 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 문희상 의장 앞장 세워서 통과시켜 놓고도 민주당은 이긴 게 아니고 전전긍긍 지금 뭐 쩔쩔 매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시체 말라면 오줌 찔찔찔 지금 재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공수처법 연결시켜서 같이 말씀드리면 보십시오. 지금 저들이 1+4 해가지고 민주당이 문희상하고 손혜원 포함해서 131석 그리고 나머지 30석 정도 모아가지고 163석까지 지금 다 모아놨다고 했거든요. 흔히 하는 말로 개혁연대 163석을 모았는데 선거법 통과된 게 156표 아닙니까? 벌써 7명이 이탈했습니다. 7명이 이탈했는데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원로급으로서 정말 어저께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군요. 박주선 의원이 선거법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불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본회의석에 앉아 있는데 자괴감이 들어서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한국당만 욕할 수 없다. 4+1도 4+1이 옳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런 박주선 의원과 똑같은 입장이 김동철 의원, 그 다음에 김성식 의원 관악에, 그 다음에 비례 이상돈 의원, 그리고 호남에 황주홍 의원, 고흥 강진 장흥 보수 황주홍 의원, 그 다음에 남원의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 이렇게 6명이 표결에 참석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정배 의원은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7표가 이탈해가지고 겨우 156표입니다. 156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8표만 빠져버리면은요, 148표? 하나만 9명만 빠져버리면 147표로 공수처 부결됩니다. 이러니 민주당이 지금 이인영, 이해찬 지도부가 지금 쩔쩔매지 않겠습니까? 상황이요 녹록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을 강행 처리해서 우리가 지금 망연자실할 것이 아니라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한국당한테 더 강력하게 나머지 공수법 저지 투쟁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딱 이렇게 모아서 성원을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전원위원회라는 것을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데 문희상 의장이 정말 그 최악이라고 했던 게 전원위원회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오면은 자기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은 사실 모르고 당론에 따라서 그냥 거스기 노릇을 해줘버리지 않습니까? 관례상.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법, 특히 그게 국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아주 국가의 중요한 법에 대해서는 제적원 4분의 1 이상의 숫자로 전원위원회를 갖다가 해서 본회의에 갖다가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소집을 하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국회의장은 소집을 해야 되고 또 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은 전원위원회를 소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희상 의장이 중간에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못해 끌려간 척 하면서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인영이가 결국에 1시간만 전원위원회를 하라니까 안 했는데 그것도 문희상 의장이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전원위원회를 한 이틀 하자. 이틀 해가지고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정말 논의를 해라. 이런 정치력을 보여주고 지도력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문재인이 앞장서가지고 말입니다. 뒷구녕으로 싹 가가지고 전원위원회 정회 안쳐가고 이런 갖다가 어디서 그 속임수를 갖다 씁니까? 이인영이와 딱 짜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안 돼가지고 상정돼서 지금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28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8일 지금 밤 돼가는데 그래서 오늘 밤 12시까지 지금 밤 12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29일날 일요일날
문희상 의장 그 노구로 이끌고 고생해서 힘드신 모양이죠. 29일 하루 쉬고 30날 또 임시국회 소집해가지고 또 공수처법 강행 처리 날강도 같이 처리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 패트 전국 27일 전국을 설명드리는 오늘 이 시간 민영상 칼럼에서 앞부분에 중간 부분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공수처법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짜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민영상 칼럼 시간에 제가 따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또 보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 선거법을 강행 처리시킨 그 패트 전국 상황 브리핑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민영상 칼럼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